여러분 길거리를 다니시거나 또는 문자나 SNS로 분양사무소에서 막 연락이 와서 여러분 거기에 호객행위에 금방 넘어가는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온 아주 가슴이 아픈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서연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내용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계획 철회 관련 소송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이자 한 집의 가장입니다. 저는 지난 23년 5월경 SNS 광고를 보고 제 아내와 타운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려면 해당 광고 SNS상에 신상 정보를 기입해야 방문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그렇게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일정을 맞추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방문했는데요. 방문 후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에도 다음에 다시 오겠다 확인하고 다음 주쯤 다시 오겠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계약 안 하면 바보다, 마지막 기회다 등등의 자극적인 말들로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우를 좀 겪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분양사무실을 간혹 임장차 가면 마치 분양 받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막 앉아서 막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설명을 잘 안 들으면 막 집중시키고 막 그래요. 거기에 제 소득도 확인하지 않고 신혼부부이기에 정부의 정책대로 매물가의 80%가 저금리로 대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해당 모델하우스에 갇혀 그동안 집이 없다는 서름 등 궁박한 상황에 계약서에 서명까지만 하였고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집요하게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정도를 앉혀놓고 계속 이걸 설명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 잡은 거야. 그 기분 아세요, 변호사님? 생각만 해도 5시간 동안 갇혀있는다는 게 5시간 동안 이거 안 사면 마치 바보처럼 막 그렇게 집요하게 영업을 한 거죠.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영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냥 이걸 또 사인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또 강요받았다라고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거절을 못하시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앉아있게 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8억 9천여만 원의 매물가에 10%도 못 미치는 1,000만 원을 현대건설 가계약금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고 또 발코니 확장비라는 가계약금을 무궁화 신탁의 계좌에 입금하게 됐습니다. 이 1,000만 원은 현대건설 그 가계약금의 명목으로 놓고 발코니 확장비는 또 다른 금액을 이제 그 무궁화 신탁이라는 회사로 넣은 거예요.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문제는 매물가의 10%도 안 되는 가계약금을 발코니 확장비를 넣는 시공사 계좌에 입금하게 시키고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에 입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 계약금은 어디로 가냐면요, 신탁사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의 경우는. 네, 보통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또한 발코니 확장비 총 1,000만 원의 비용 중에 그 가계약금을 시행사인 무궁화 신탁계좌, 이게 엉터리 계좌라 이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정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자, 계약서 원본도 받지 못하였고 서명에 대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당일 23년 5월 7일이에요. 여기에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80% 대출은커녕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실정에 놓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길 그 다음 날이에요. 23년 5월 8일에 바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취소 및 철회 요청을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약 철회는 안 되고 계약 해지 시 계약서의 내용대로 위약금 10% 그러니까 8,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인 한 번으로 그런 큰 돈을 내야 하는 저로서는 계약 후 2주 이내 전화 권유 내지 방문 판매법상 기망 등의 이유로 서면 계약 철회 내용 증명이에요.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소송까지 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소송까지 올 사유도 없을 것으로 이해된 모든 상황이 24년 4월 12일에 1심 기각 패소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24년 4월 12일 얼마 전이에요. 이럴 때 이제 패소를 한 겁니다. 네. 이거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소송에서 패소를 하셨네요. 지금 그 돈이 없는데 8,900만 원을 마련할 돈도 없는데 지금 진 거예요. 네. 자,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제보의 글을 올립니다. 자, 할 말이 너무도 많지만 제발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시행사 쪽의 원망과 억울함이 컸지만
지금은 법리적 해석이나 법원 판결에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노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원망의 대상이 이제 시행사, 분양사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8천여만 원을 마련하거나 갚을 용기가 나지 않고 비통함과 억울함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패소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년여 동안 이끌어온 판사도 금년 3월에 바뀌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원래 24년 2월 1심 최종 재판 3월 판결 예정이었으나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시행사의 방문 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인한 신규 증거, 녹취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규 증거가 생겨 4월로 판결이 미뤄지면서 판사가 바뀌고 판결도 엉터리로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럴 거면 기존 판사님이 2월에 증거도 받아들일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를 안 쓸 거면 왜 증거를 받았냐 이거겠죠. 자, 판사가 원고의 서면 자료를 면밀히 확인을 했는지 단순 서명했으니 끝이라는 논리로 기계적인 판결을 한 건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죽어야지 사회가 돌봐줄까요? 제 이야기 좀 다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이 사연을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네. 검토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보통 일반인들은 1,000만 원만 내시면 이제 그게 가계약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걸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8억 9천만 원의 10%인 8,900만 원이 계약금이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런 상황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약을 하면 계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계약금 조금 걸었던 걸 그냥 받으면 네. 계약은 없는 무효다 것으로.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판결은 그걸 계약의 일종으로 봤다 이거예요? 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신 거죠.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이 계약을 무효로 하려면 나머지 10% 그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그렇죠. 무효화해라 이 뜻인가요? 계약을 그러면 이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 10%를 낸 네, 다음에 네, 해제는 이제 계약이 무효인 건 아니고 이거 허위 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5시간 동안 거의 뭐 감금 상태다 할 정도로 막 네. 집요하게 했으면 사실은 이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드셨을 것 같고 계약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몰리셨을 것 같아요. 5시간 동안 설득을 당하다 보면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계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맞아.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네. 계약을 해주자. 그러면서 동시에 아니 이거 뭐 나중에 뭐 틀림없이 이득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중도금 같은 거 다 대출된다거나 그래서 이자 말고는 그것도 아까 보니까 신혼부부로 매우 저금리로 대출이 나올 것이다. 80% 예, 대출 이런 나올 얘기를 것이다.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럼 당장 내가 부담할 돈은 뭐 계약금 정도?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막 설득을 받고 또 이제 오랜 시간을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매몰 비용이라고 경제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네. 뭐 이 사안에 좀 타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판매 사원도 그렇고 이렇게 소비자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협상을 하잖아요. 이 물건을 안 사면 그 시간이 들인 게 너무 아까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착하신 분일수록 약간 미안한 마음이 생기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막 그 특히 어디 옷 같은 거 사러 갔는데 막 진짜 한 3, 40분을 그쵸, 막 이거저거 입어보세요 막 이러고 하면 근데 안 산다고 나오기가 그쵸. 이걸 보통 경제용어로 매몰 비용이라고 네, 한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심리였을 것이다. 조금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30대 회사원이자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이고 가장이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 이제 법률에서는 민법에서는 궁박한 상황이 몰렸을 때는 그걸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정도 가지고는 궁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네. 뭐 이렇게 5시간 동안 막 어떤 장소에 약간 갇힌 듯한 느낌 자기 받았지만 예. 그래도 나갈 수 있었고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뭐 그래서 그런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는 어떤 점에서 이 매물이 좋다라는 설명을 들으셨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주 중요한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 기망이 있었다면은 뭐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뭐 황금 도배를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냐면 이건 기망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여기를 사면 뭐 수익률은 몇 % 확정 보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홍보물에 막 이 근처에 막 굉장한 대규모 테마파크 들어선다. 우리는 뭐 그 조건을 건축하는 거다.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으시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이 현장이요 분양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된 분양일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양주 옥정 지역은 GTX 노선을 이제 많이 홍보를 해서 네.
판매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호재가 있다는 설명을 또 들으셨을 수도 있죠. 사연에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일반적인 다른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많이 계약을 하시는 동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저희가 법률적으로 다퉜을 때 이기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물건을 판매할 때 어느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는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무슨 상가의 일부라든가 그 뭐 상가가 너무 괜찮은 상가라서 오피스텔 사주시면 반드시 가격이 오른다거나 근처에 무슨 뭐 해양공원이나 이런 거 생긴다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될 정도로 이제 홍보를 하셨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 예,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을 이제 취소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아직 저희가 주신 사안에서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좀 볼 수는 없고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지금 그 10%의 계약금을 내고 이걸 취소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굉장히 법률적인 다툼이 심했어요. 예.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막 보통은 이제 부동산 중개소나 이런 분양사무소에 가면 돈 없다 그러면 200만 원만 가계약금으로 거시고 그렇지. 나머지 돈은 나중에 보내주세요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 저희 이제 일반인들은 그러면 그냥 200만 원 주고 저 내일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할게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다음날 전화를 해서 생각해보니까 뭐 남편이 반대를 한다. 돈이 안 된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거 계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800만 원 더 내면 계약 해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신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어요. 가계약금이라고 인정이 되면은요, 가계약금은 심지어 반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반환 못 받고 지금. 예, 이거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이신 거예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요건은 또 뭡니까,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예. 이런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매 목적물이 무엇인지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 대금이 얼마인가.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를 언제 지급하고, 중도금은 얼마를 언제 지급하고, 잔금은 또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 계약 요건이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하면 일단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계약금의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고 인정받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그냥 이거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게요. 이렇게 대충 말하고 언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얼마인지를 언제 지급할지 이런 게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금 이분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 이제 법률가는 아니시니까 사연 중에 법률적인 요소를 다 적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서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계약서에. 그렇지.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거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내용. 특정이 되었을 거고 매매 목적물도 특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 목적물은 지금 여기잖아요. 네. 파티오폴에. 네,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하신 거죠. 그래 하셨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성립한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 네, 그래서 뭐 아마도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셨지만 예. 일단 계약은 성립했고 중도금 지급 전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남은 계약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보통 가면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지금 안 하시면 뭐 계약 안 돼요. 내일 다 나가고 없어요. 그렇지. 이러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계약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걸고 이렇게 하실 바에는 그냥 좀 더 생각하시고 다음에 가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니까 물려받으실 수도 있고 아예 계약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일단 서명을 하면 안 돼. 네, 일단 서명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좀 더 다양한 사례에서는 보통은 가계약금 얼마를 걸었는데 공인중개사분이나 이렇게 담당하신 판매 사원 이런 분양 뭐 시행사 예. 이런 데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가계약금 얼마 받았고요. 매매 대금 얼마인데 뭐 계약금 얼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문자가 딱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성립했다고 인정되는 판결도 있고요. 아니라고 인정되는 판결도 있어요. 그런 문자를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네네. 그럼 갑자기 나는 가계약금 조금 걸고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다가 계약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홍보관에 갈 때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약금 뭐 얼마라도 걸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올게요.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사인을 하는 순간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